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5년마다 10년마다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었는데요. 그 기회가 조만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은 항상 우상향을 합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늘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기회인지를 몰랐죠.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고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고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꼭 해야겠다, 내가 내 집 한 채는 꼭 사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는 주저함 없이 사야 돼요.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몰라보는 건 내가 이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지 않았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뉴스 기사들, 예전에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어땠는지 그런 뉴스 기사들을 보고요. 그 기회가 어떻게 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1959년도 뉴스 기사입니다. 서민층한테는 주택가격이 너무나 멀어서 그림의 떡이다. 이래서 서민들이 집을 살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집값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고요. 다음 뉴스를 보면은 1979년도 기사입니다. 1979년도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평당 건축비가 서울에서 28% 오르고 지방에서 12% 올라서 전국적으로 17%가 뛰었다. 이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지 구입비와 건축비가 결국은 주택가격이 되는데 서울에서는 86%, 지방에서는 15%, 전국적으로 41%나 주택가격이 급등을 했다 하면서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1989년도 기사인데요. 겁나는 물가, 정책 있나 없나 하고 나와 있죠. 아파트 땅값이 큰일 났다는 겁니다. 왜 큰일이 났냐면은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팔려고 내놓은 집이 거의 없는 데다가 원하는 30평의 아파트는 이미 1억을 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이제 서민들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아파트 매도 물량도 없을 뿐더러 아파트가 1억이 넘었다는 거죠. 평당 1억이 아니고요. 아파트 가격이 1억을 넘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싼 가격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서는 또 높은 가격이었죠. 1989년도에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 기사는 이제 1999년도, 우리 98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IMF가 있었죠. IMF 다음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분양가가 폭등을 해서 평당 1,000만 원에 육박했다. 그러면 30평대 아파트는 분양을 3억에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양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형 업체들이 앞장서서, 지금 말하는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죠. 대형 건설사들이 막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대형 아파트들을 많이 지어낸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50평형이 1년 새 39%나 올랐다. 로켓 상승이다. 분양가 상승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유명 주택업체들은 브랜드 파워를 내세우며 분양가를 계속 올릴 태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블로그에도 나와 있지만 이분이 잘 쓴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여러가지 잘 쓰긴 했지만, 서울 집값은 조선시대 때도 59년도에도 79년도에도 89년도에도 99년도에도 지금에도 늘 비쌌습니다. 싼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블로그를 쓰신 분입니다. 제가 좀 이 블로그를 좀 인용을 했고요. 여기 나온 내용 같이 집값은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상승한 게 아니고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계속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뒤를 돌아보면 올랐을 때도 지금보다 싸고 내렸을 때도 지금보다 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집값은 계속 멈추지 않고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 제가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강남 아파트의 대표 주자죠. 한보 음마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얘기할 때 이거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재건축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모든 재건축 아파트의 지표입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을 거의 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장인데요. 이걸 보겠습니다.
음마 아파트가 처음에 2016년도에는 12억 5천에 팔렸는데 그 뒤에는 한 뭐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10억 9,500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략 뭐 한 1억 5천 정도 하락을 한 거고요. 그리고 18년도에는 16억 천에 팔렸던 게 나중에 19년도에 14억에 팔렸으니까 대략 뭐 2억 정도 하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년 12월에 21억 5천을 찍으면서 최고가를 또 갱신했죠. 그런데 그 뒤로 한 1년 후쯤에 이제 17억 6천에 팔리면서 대략 이때보다도 한 4억 가량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24억 2천만 원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가만히 보시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상승을 했냐?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다시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올라갔다가 뭐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2억 정도 싸지고, 올라갔다가 뭐 4억이 빠지고, 올라갔다가 2억이 빠지고, 결국에는 높은 가격을 계속 갱신하면서 갑니다. 높은 가격을 계속 갱신하면서 가지만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간 모양이 아니죠.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갔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간다는 거죠. 물론 추후에는 뭐 여기 가격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좀 기회를 주시하고 있다가 이럴 때 좀 사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예전보다는 높은 가격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산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산다고 하면 옛날에 뭐 여기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전 고점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뭐 2, 3억이라도 싸게 사니까 뭐 이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택시장에서는 기회를 줬다. 언제 기회를 줬었죠? 계속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가격을 조금씩 낮춰주면서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쉽게 인지하지 못하죠. 왜냐면 첫째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주택가격 언젠가는 폭락할 거야. 그래서 나는 사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인드가 또 투자하는데 좀 방해를 주고요. 두 번째는 저런 세세한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주택가격이 고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고점인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면 고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사면 고점입니다. 지금 사면 고점이지만 저렇게 항상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또 주택가격이 내려오는 시기가 옵니다. 주택가격이 내려와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 고점보다 뭐 몇 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가격이 작은 아파트들은 또 다르겠죠. 저기는 이제 뭐 20억 단위니까 뭐 3, 4억이 빠질 수도 있지만 지방의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인데 지금 내가 5억을 주고 사는 게 맞을까? 얼마 전까지 3억이었는데 5억짜리가 뭐 한 4억, 3억 9천 이렇게 내려오면은 또 그게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은 나의 자산을 적절한 타이밍에 좀 마련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실거주 한 채는 무조건 사야지 라는 마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집이 없고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나도 돈 모아서 내 집 마련 한 채 해야지. 그런데 내가 그래도 뭐 소자본이기 때문에 한 1억이라도 싸게 사면은 훨씬 이득이잖아요. 내가 1억을 비싸게 주고 산 것보다 1억이라도 싸게 사면은 나중에 하락기가 왔을 때도 어떻겠어요? 좀 빠지더라도 저는 일단 매입 단가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남들보다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상 공부하고 고민하고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뭐 내 집 마련을 절대 여러분들은 뭐 투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내 자동차 한 대는 있어야 중산층이라 그래요. 예전에는 뭐 80년대 90년대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었죠. 중산층을 상징하는 게 내 집, 내 차, 포니가 나오면서 뭐 내 집도 있고 내 아파트도 있고 내 차도 끌면서 직장에 출근하는 그런 중산층들의 멋진 모습을 그리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이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되고요.
뭐 자동차는 꼭 모르겠지만, 요새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집 마련 한 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당장 영끌해서 고점일 때 사세요! 이게 아니라, 주택 가격은 저렇게 항상 언제든지 기회를 줘왔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타이밍을 100% 맞출 수는 없지만, 100% 저점에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무릎에라도 잡으면 좋잖아요. 뭐 머리 꼭대기에서 사는 것보다 하다못해 배꼽에서라도 사면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고 돈을 계속 모으면서 기회를 엿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집을 지금 뭐 여러 채 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고점에 사기는 싫어요. 머리 꼭대기에서 사기는 싫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 머리 꼭대기를 넘어서 뭐 천장까지도 가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머리 꼭대기 갔다가 어깨 한 100, 다리쯤 내려왔을 때 사서 다시 좀 천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시고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긴장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주시하면서 부동산에 내가 좀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면 저도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무주택자나 다름없는 입장에서 올라가는 집값을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지만 이걸 잘 이겨내고 우리 같이 좀 기회를 보고 좀 어떻게 하면 좋은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하면 괜찮을지 같이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주말인데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러면 내일은 방송을 할진 모르겠어요. 초로가 저 방송할 시간을 줄진 잘 모르겠는데, 육아하다가 시간이 안 되면 내일 못 하고요. 육아하다가 시간이 되면 내일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니죠. 다음에 다시 만나요.